이번에는요, 이 동양 신화에 보면 우리나라, 고대의 우리나라와 관련된 이런 또 그 신화들도 있습니다. 자, 한번 살펴보시죠. 자, 이 군자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 글이에요. 군자국에 대한 이 기록은 산해경에 나오는데, 이 군자국이라는 나라가 동쪽에 있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를 가리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보죠. 군자국이 북쪽에 있다. 의관을 갖추고 칼을 차고 있으며 짐승을 잡아먹는다. 이랬어요. 의관을 갖춘다는 거. 이거는요, 굉장히 좋게 본 거예요. 일단 이거는 야만인하고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명국가다 하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두 마리의 무늬 호랑이를 부려서 곁에 두고 있다. 호랑이를 부린다는 것은 우리 산신도에 보면 산신령이 꼭 호랑이 부리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정경을 묘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이 좀 안 맞아요. 그 사람들은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조금 비현실적이죠. 지금의 그 현실하고 생각해 보면요.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상당히 좀 정말 이렇게 예의 바른 그런 아주 싸움도 안 하는 이런 아주 그런 좋은 그 성품을 가진 민족이었다는 거죠. 사양하기를 좋아하며 다투지 않는다. 그리고 훈화초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훈화초에서 이게 중요해요. 훈이 무궁화 근자하고 같은 글자예요. 이게 무궁화꽃을 말해요. 무궁화꽃이 핀단 말이죠. 이 나라에는. 근데 아침에서 저녁에 시든다. 자, 이 군자국에 대한 이야기가 이것이 너무나 우리나라의 이 정체성과 관련된 중요한 얘기예요. 바로 사양하기를 좋아하고 다투지 않는다. 여기에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훈화초라는 식물, 여기에서 우리나라의 국화를 바로 무궁화로 제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 신화예요. 이 신화가. 자, 그 다음에 또, 이 그림들을 보시면요. 바로 이제 군자국 사람이 있고, 이 산신도, 호랑이를, 산신령이 데리고 있는 이런 그림이죠. 자, 그 다음에, 고조선의 그 실체에 대해서 뭐 있느냐 없느냐 막 그 논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위치가 어디냐, 한반도냐, 뭐 어디, 중국이냐, 여러 논쟁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한마디로 딱 여기서 알아볼 수 있는 이런 그 기록이 산해경이라는 책에 역시 나와요. 조선, 산해경, 해내경의 조선이라는 나라 이름이 딱 나와요. 그러면 이 조선은 당연히 신화시대 옛날 조선이니까 이거는 고조선을 말하는 거죠. 예. 자, 이 고조선인데, 동해의 안쪽 북해의 모퉁이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동해의 안쪽, 동해는 중국에서 바라봤을 때 동해니까요. 지금 서해 바다예요. 그 다음에 그 안쪽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북해의 모퉁이나 북해가 바로 발해만이에요. 발해를 말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위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평안도 이 평양 근처는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가 어디가 발해만입니까? 그쪽이? 이거는 지금 요녕성 일대가 되죠. 중국의 요녕성 일대. 거기에 이제 고조선이 위치가 있었다는 거고요. 자, 이 나라는요, 하늘이 그 사람들을 길렀고 물가에 산다. 하늘이 그 사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그 하늘을 숭배했던 이런 관념을 표현한 거고요. 물가에 산다. 주로 물가에다가 우리가 도읍을 많이 정하지 않았습니까? 고구려의 수도도 그랬고, 그 다음에 평양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백제, 하나무일의성도 그렇고. 자, 이제 이런 우리의 그 습성을 표현한 것으로 봐도 좋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또 조금 이렇게 좀 지금의 우리의 현실과 좀 안 맞죠.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자,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아까도 그 비슷한 얘기 나왔죠. 그러니까 사실 옛날에 참 우리가 정말 어질고 착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은 분명해요. 이 신화는 그 원형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원판은 우리가 맞는 것 같아요. 남을 아끼고 사랑한다. 그래서 지금 이 원판은 불변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이걸 빨리 좀 회복해야 되지 않나. 그 원형을 우리가 좀 앞으로 회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자, 이런 그 기록들, 우리나라를 이제 그 표현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또 보면
백두산에 대한 기록도 나와요. 대황의 한가운데에 대황은 큰 변방을 말해요. 머나먼 변방. 불암이라는 산이 있고 불암산이 뭐냐면 바로 백두산의 옛날 이름이에요. 육당 최남선 선생의 그 불암문화론이라고 하는 그런 그 글이 있죠. 그래서 바로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그 문화죠. 그래서 불암이라는 산이 있고 거기에 숙신시의 나라가 있다. 숙신이라는 옛날에 그 압록강 중류에 그런 나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 비질이라고 하는 짐승이 있는데 날개가 넷이고 또 짐승의 머리에 뱀의 몸을 한 것이 있는데 이름을 금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금충. 자, 이 금충의 이 그림이 나와요. 예, 이런 그 뱀의 몸을 하고 짐승의 머리. 아마 이것이요 백두산 근처의 그 동물 생태에 대한 최초의 기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은 아마 멸종된 것 같아요. 이런 동물 백두산 근처에 없잖아요. 근데 가끔 천지에 무슨 뱀 같은 네스호의 괴물 같은 게 뭐 나타난다고 중국의 해외 토픽 같은 데 보면 가끔 나오는 걸로 봐서 혹시 금충이 거기 들어가서 사는 건 아닌가. 이것도 이제 믿거나 말거나죠. 자, 이 18세기 이 조선에서 그린 이 천하의 그림이 있습니다. 천하도라는 그림이죠. 이 그림을 보면 이 가운데 이 중심부는 여기 조선이 있고 여기 중국인데요. 그 가운데 있는 그 지명들은 대개 그 실제하는 말하자면 그런 지명들이에요. 실제적인 지명들이고요. 실제 있는 그런 땅들이죠. 뭐 한양이라든가 여러 뭐 중국의 또는 이런 그 여러 그 지역들. 그런데 이 주변에 있는 이런 그 바다를 건너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은 바로 조금 아까 여러분들께 그 설명드린 그런 나라들이에요. 자, 이런 걸 통해서 그 옛날 사람들의 어떤 지리 인식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계를 파악할 적에 어떤 그 생각을 또 어떤 인식 체계를 가졌는가. 우리는 현실적인 굉장히 이성적인 합리적인 그런 그 생각으로 이 세상을 파악하죠. 그러나 이 옛날 사람들은 현실적인 것과 이 상상적인 것이 같이 공존하는 이러한 그 인식 체계를 가졌다. 이성과 감성을 그 함께 하는 이러한 그 인식 체계를 가졌다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7강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죠. 자, 이 7강에서 등장한 기형 인간들, 그 기형 인간들이 어떻게 해서 기형 인간이 됐나, 이상한 몸을 가하고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대체로 그 사람들은 이 중심부, 중원에서 추방된 사람들, 또는 뭐 죄를 지은 사람들, 또는 뭐 거의 그 동물과 같은 수준의 이러한 이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중심의 시각, 중국 중심주의라고 하겠죠. 이건 중화주의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시각에서 그려진 그 주변부 종족들에 대한 하나의 그 우스꽝스러운 그림이다. 결국 어떤 주변부 사람들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여기에 깃들여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아닌 게 아니라 에드워드 사이드가 이런 얘기를 했죠. 거리가 이 차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이상한 사람이 되고 자기로부터 멀어지면 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원칙이 바로 여기에 적용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이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에도 중세 때 많은 박물지들이 있어요. 그 박물지. 그 박물지로 오면 역시 유럽 밖을 나가게 되면 막 개머리를 한 사람, 뭐 소머리를 한 사람, 이상한 사람들이 막 흡혈귀 막 나와요. 여기에 대해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이상한 사람들은 우리 정상적인 유럽 사람을 위해서 마땅히 존재해야 할 비정상적인 그 인종들이다. 우리가 정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정상적인 인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런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그 낯선 기괴한 이방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이상한 타자들, 이 이상한 타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이상한 타자는 이것은 정말 남이 아니라, 정말 남이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우리 자신의 내면, 그 내면에 내가 직시하기 싫은 나의 어떤 추한 모습, 나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화롭지 못한 그런 생각이나 또는 억압된 어떤 생각, 이런 것이라는 거죠. 이방인, 괴물, 이런 것들은요, 결국 우리 자신이다. 그렇다면 주변부의 그 종족, 이런 그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우리가 본 그 중국 주변의 이상한 인종들은 사실상 뭡니까? 중국인 내면에 어떤 겁니까? 어두운 그 무의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여자국이 있었잖아요, 거기. 그렇죠? 여자들만 사는 나라. 이거는 뭘까요? 중국은 가부장제가 심한 나라잖아요, 유교에 의해서. 결국 여성들이 너무나 억압받고 그랬을 적에 빨리 여기서 내가 일탈하고 싶은, 여자들끼리만 살고 싶은 거예요. 남자들이 하도 억압하니까 일탈하고 싶은 그러한 그 욕망, 이것이 바로 여자국의 모습으로 나타났단 말이죠. 그렇게 본다면 바로 중국 그 내면의 어떤 그런 어두운 그런 억압된 의식, 이것이 이런 타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 환상으로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그러면요, 어떤 생각을 해야 합니까? 이 타자에 대해서, 물론 나보다 멀리 있는 거, 저 주변에 있는 그 야만 종족들, 그러니까 내가 무시하고 나하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 멸시하고, 이거는 물론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그 타자를 바라볼 적에, 그렇다면 그것은 곧 나의 일부와 같다. 이러한 인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우리가 봤을 적에 혐오스러운 타자, 정말 뭔가 야만스럽고 뭔가 정말 어떤 추한 모습의 타자를 봤을 적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배척하고 무조건 그것을 갖다가 나와는 다른 그러한 낯선 타자로만 인식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나의 또 모자란 면, 부족한 면을 다시 성찰하는 이런 이 자세를 가져야 된다. 그러한 부조화한 그런 그 타자는 곧 나 자신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평론가 고 김현 선생이 그 행복한 책 읽기라는 그 책에서 산해경을 읽고, 그 산해경에 나오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이상한 그 괴물들과 이상한 그 나라의 사람들, 이런 것을 보고 느낀 이 소감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번 우리 읽어보시죠. 산해경을 쉬엄쉬엄 읽다 중국인들의 또는 이 동양 사람들의 상상적 세계가 어슴풀에 떠오른다. 잘 걸리는 병, 화재, 제사, 보석, 희귀한 동식물들의 상상적 세계에서는 모든 것이 인간과 관계되어 있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타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름들은 아름다운 시보다도 더 많은 꿈을 꾸게 한다. 예, 오늘 여기까지 7강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륜산은 동양의 올림푸스 산이다. 이 곤륜산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한무제가 장건을 파견하면서 밀명을 내렸다는 것이죠. 곤륜산을 찾아봐라. 막상 다가가 보면 없더라. 이거 뭘 의미합니까? 신기루 현상이죠. 복숭아꽃이 막 흩날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땅 밑 지하 그 저승에는
그 강이 흐르고 있다.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게 황천이에요. 그런데 이 환상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정말 헛것이고 허무한 정말 아무 결과 없는 그런 것일까요?